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으로만 가지고 있던 린다김 예. 뭐 비선 쪽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제가 듣기로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린다김이 차별이 맞다. 예. 하지만 얼마나 결정적 기여를 한지는 모른다. 그건 모르죠. 그렇죠. 네. 예. 하지만 관여한 거는 매우 강하게 의심이 드네요, 이제는. 예. 네. 더군다나 자주 드나들었다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밝혀진 사실이죠. 예. 예. 거론됐었지만 누가 확인해 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린다김을 사적으로 오랫동안 아는 김종대 의원이 맞다고. 예. 예. 내가 그렇게 직접 들었다고 당사자로부터. 이렇게 되면 뭐 뉴스죠. 네. 예. 자, 플란다스 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제 저녁에 저 기준으로 보면 한 회원이 2만 명을 돌파했고요. 아, 2만 명이요? 예. 이제 어제부터 우리 계좌를 열었거든요. 아, 열었습니까? 예. 드디어? 예. 열어가지고 어제만 한 1,000명 가까이 지금 가입을 1,000명이요. 했고 지금 들어온 돈이 한 4억 한 5천 정도. 4억 5천이요? 근데 제가 나올 때까지 기준이니까 아마 훨씬 더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저녁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직 그게 열렸다는 자체를 안 오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예. 이 방송을 듣고 나면 또 아, 내가 기다렸는데 참여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항상 이제 유수 공장이 나가면은 회선이 지금 다운이 되고 그렇죠. 그렇군요. 네. 플란다스 이게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 끝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은. 네. 여차저차한 사정은 이제 지난 방송을 들어보시고 현재 기준으로 플란다스의 개가 다음에 예. 독립 카페를 만들어서 플란다스의 개, 개주할 때 개를 치시면 검색이 되고요. 이제는 다시 회원과 모금을 시작했다. 예. 자, 혹시 플란다스 개 관련하여 뭐 고지사항이나 알려주실 게 있습니까? 예. 우선 그 플란다스 기회 회원으로 가입을 특별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네. 가입을 하시면은 회원 번호가 부여가 되거든요. 네. 그 번호를 가지고 입금을 할 때 보통 입금할 때는 송금인의 이름을 쓰는데 네. 그 회원 번호를 쳐주셔야지 아, 여기 됩니다. 어려운 대목이네요. 그런데 실제로 어렵지 않는 것이 네. 들어가서 보면 안내가 따라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네. 어쨌든 주의하실 것은 보통은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플란다스에게서는 앞으로 회원 전체를 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네. 번호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번호는 자동으로 생성돼서 예. 주어진다. 예. 그 치게 되면 예. 핸드폰으로 예. 그 번호가 와서 알려줍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네. 특이사항이다. 네. 네. 주의사항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게 한 분이 많은 금액을 넣으시면 네. 사실 금액을 저희들이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이 참여를 못하는 기회를 뺏는 게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걱정하시죠. 이제 겨우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하시는 것 같다. 전번에 저희들이 해본 결과는 그러니까요. 그때와 좀 상황이 또 달라서요. 예. 그건 나중에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말씀하시죠. 지금도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나중에 말씀하실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막을 수도 없어요. 본인의 마음. 예, 그렇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공지사항이 있고요. 예. 아, 이게 잘 돼서 앞으로 남은 것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을 쓰기 때문에 네. 포토라인을 쓰고 나면 요 앞에 얘기했던 도대체 이 구조적 비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방산 비리라든가. 네. 자원외교라든지. 김종대 의원하고 얘기한 것도 결국은 방산 네. 비리인데 이게 진짜 덩어리가 크고 액수가 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100억대거든요. 지금. 예,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그렇죠. 네. 네. 직접 입증 가능하다고 이제 검찰이 판단하는 건 100억대인데 100억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했던 큰 의혹이 많은 사건들에 비하면 껌값이거든요. 껌값. 예. 그걸 해야 되는데 플란다스의 개가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플란다스의 개에 관련한 고지는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검색하면.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이 지금 와서 이제 혹시 잘못 기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만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근무 시간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는데 뭐 8시부터라든지 7시 이후에 그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 안 받는다고 또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6시에서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안내를 해드리니까 좀 그 사이에 좀 전화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총장님 그건 그냥 게시판 정도에 고지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중요하게 알릴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일정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예. 요즘 들어서 집중하고 있는 게 패턴이에요. 패턴. 공식 패턴. 이게 이제 한번 그 모양으로 성공하면 네. 그 틀을 계속 쓰게 마련이거든요. 원래.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패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데 포스코의 수상한 어떤 투자라고 말하자면 이 돈 빼간 게 거의 확실한. 예. 빼기 위한 투자 이렇게 예. 표현하면 되죠. 실패를 이미 예정한 예. 예. 그런 투자나 자원외교나 비슷하다. 네. 들여다보다 자꾸 케이스를 많이 들여다보니까 아 이렇게 했구나 이런 패턴이 있구나. 예. 공식이 이제 점점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비자금 조성 의혹에도 공식들이 존재한다. 이게 점점점 특징들 찾아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사실 뭐 우리 김종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국가를 수익 모델로 그렇죠. 활용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 공권력을 이용하고 예. 국가 예산이나 공기업에 또는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주인 없는 기업들을 이용해서 예. 해외에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해원 자회. 꼭 해외에요. 예. 큰 거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해외에다가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해외에다 해놓은 경우에는 사실 찾기가 힘들죠. 추적이 안 되니까요. 예. 그리고 또 자원 외교라는 그 특징 자체가 이게 자원이 이걸 파봐야지 알잖아요. 오래 걸리고요. 예, 채굴을 해봐야 되고 해외에 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있고 예. 그럼 그 한 정권이 끝나는데 5년인데 예. 그 5년 이내에 안 나오도 다음에 우리가 지금 팔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죠.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안 나왔지만 10년 정도 파봐 나오게 돼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예. 있고요. 예. 그리고 설사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형사건이나 조사건이 미치질 못하죠. 이게 공소시효도 지나버릴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해외에 있으니까 수사권이 미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안성맞춤입니다. 해외와. 예. 그리고 또 해외 자원외교가. 이 자원 외교는 특징이 그 해외 기업들하고 처음에 같이 시작을 해요. 맞습니다. 꼭 끼워요. 해외 기업을. 끼우죠. 그리고 그 해외 기업을 끼운 데 막대한 이익을 줍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해외 기업 중간에 이제 자문사나 운용사들을 예. 자기 실세들하고 각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하죠. 김백준 씨의 아들이 근무했던 메릴린치라든지. 메릴린치가 그 자문 기업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렇든지 그다음에 또 이상득 씨 아들이 근무했던 맥커리라든지. 맥커리가 등장하기도 예. 하고. 그런 기업들이 중간에서 그 자문사를 하거나 운용사를 하면서 예. 그런 일들을 벌리게 되도록 이 했던 거죠. 일을 마땅히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중간에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예. 평가 보고서를 내죠. 이 돈에 사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보고서가 뭐 며칠 만에 급조해서 그러니까요. 나오죠. 예. 뭐 4조짜리 보고서가 5일 만에 나오고. 예. 그거는 그 정도 페이지 숫자가 나오려면요. 그거 페이지 숫자가 5일 만에 나오려면 그 뭡니까? 파워포인트 하는 데만 그만큼 예. 걸립니다. 그 정도 장수를 그렇게 만들려면. 근데 5일 만에 뚝딱 나와요. 마치 기획됐던 것처럼 그냥 갖다 주는 거죠. 예. 자, 그런 공통점이 있고,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자주 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살 필요 없는 회사를 꼭 산다. 끼워서. 예. 사실 이 그 현지에서 보면 다 부실 기업으로 이미 판정이 난 더 이상 여기는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정이 났다고 이미 돼 있는 것을 가서 굳이 사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그 회사로 직접 돈을 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지 예. 돈을 뺄 수 있는 회사로 선정된 것이 거의 틀림없이 보이는 예. 페이퍼 컴퍼니나 아니면 가격이 빵원에 가까운 네. 그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같이 산 날이 1달러에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베스트는 1달러에 산 건데 우리는 그걸 1조에 사죠. 1조에서 하고 또 운용하는 운용 자금을 또 1조 정도를 넣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팔 때 또 1조 주고 팔죠. 한 3조가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1달러에 산 것을 우리는 1조에 사서 1조를 투자하고 계속 넣어서 총 3조의 손해를 보고 그 회사를 팔아치웁니다. 영원에. 네. 영원의 가치에 가깝게. 포스코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포스코에서도 살 필요 없는 회사를 샀는데 알고 봤더니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가 1,400억대를 붙죠. 예, 1,400대 붙고 나중에 팔 때는 빵원이죠. 빵원에 팔죠.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돈은 거기다 붓고 그 회사와 함께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는 알고 봤더니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 1,400억을 투자한 회사가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저는 이런 게 묻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오르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다시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이 기자분들이 관심 있는 쪽 이쪽으로 지금 전부 다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근데 기자들이 뛰어들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외에 있죠. 그다음에 회사들하고 관련된데 회사를 막 한 사람도 아니고 회사잖아요. 회사를 상대로 외국에서 무슨 장부를 내놓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미 돈을 팔려서 사라져버린 회사들 영원에 땡처리 돼 있는 회사를 추적하기도 어렵고요. 취재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근데 이미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는 뉴스도 잘 보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화제가 안 되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미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이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수사도 해가지고 이미 일부는 예방주사를 다 놔놨다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에 문제 삼을 것처럼 수사가 됐다가 나중에 보면 다 무혐의나 또는 뭐 집행유예나 해서 지금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는 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상까지 해가지고 상까지 주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포스코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 1,400을 때려붓고 빵원으로 팔고 결손 처리해버리는 이런 일에 관여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다 진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승진을 한다는 겁니까? 예. 야, 이게 왜 화가 안 나고 왜 그 기자들의 주요한 취재 대상이 안 되는지 이해가는 면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면 다 취재할 수 없으면 보도라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제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면 분명히 내부 고발자가 나올 거고 또 그 커밍아웃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저희하고 예를 들어서 포스코 방금 산토스 케이스인데 포스코의 산토스 투자 케이스는 PD수첩이 한번 다뤘는데 이게 화제가 잘 안 됩니다. 네. 어제 보니까 블랙하우스에서도 그걸 다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포스코에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수십 번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첫 사례죠. 사실 여러 건 있습니다. 포스코에는. 그러니까요. 아주 많은데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해먹었을까. 누군가가. 네. 그 누군가가 얼마나 해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지금 갑질 논란 할 때 등장하는 액수나 또는 뭐 우리 사회 그런 문제도 다 고쳐야 하죠. 당연히. 예. 그 액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돈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근데 아무도 따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사는 더 심하죠. 예. 공사는 한번 이렇게 딱 물려서 지금도 돈을 막 넣고 있는 거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자원 3사 또는 4사라고 이야기하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강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이런 데가 지금 참 이런 것들이 다 물려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수사를 하든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덩어리인데 자원공사는 자원에게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큰 돈이 밖에 나갔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무감각해진 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 따져보겠습니다. 계속. 네, 계속 짜서 패턴도 찾아내고 포스코 케이스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분들이 또 구역까지 나눠가지고 아마 그 역할 분담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별로요? 예.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서는 주로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패턴을 발견하셨어요? 예. 보니까 그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을 갔는데 지금 카자흐스탄 쪽에도 제가 상당히 의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동이나 지금 그쪽에도 원전하고 관련한 뭐 박영준 아프리카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죠. 박영준 아프리카. 박영준 전 차관. 이상근 형님은 중남미. 예. 이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지역을 나눠 가지고 그 전부 다 그 따라가는데 지금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상득 씨 같은 경우는 포스코를 대동을 해 가지고 많이 다녔어요.
포스코가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거든요. 지역구면서 자기 주머니처럼 활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예. 거대한 액수가 사라진 거 계속해서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이게 자원외교가 오래된 이슈여서 그렇고 그렇기도 하거니와 액수도 크고 복잡해가지고 네. 잘 뉴스가 안 되기도 하고 관심사에서 자꾸 빠져나가는데 계속 붙들어서 관심사에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